안녕하세요. 에듀넷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벌에 쏘여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2번 정도 쏘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한 6살 때 하고 17살 때 이제 벌에 쏘여본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어렸을 때, 6살 때 제가 동네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동네에 이제 소나무에 벌집이 하나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그 벌집을 떨어뜨리려고 돌을 던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벌들이 화가 나서 밖으로 나와서 가장 가까이 있던 제 손을 이제 쏘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울면서 집에 가서 이제 된장을 발랐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 17살 때 제가 사촌 동생과 함께 청계천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청계천에서 이제 놀고서 한참 놀고서 올라와서 이제 계단을 이제 걸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손잡이를 너무 덥고 힘들어서 이제 손잡이를 잡고 이제 낑낑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손잡이 위에 벌이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손잡이를 콱 잡았다가 이제 벌도 깜짝 놀라고 이제 저를 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손이 퉁퉁 부어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 내내 손을 아파서 이렇게 붙잡고 왔던 기억이 있답니다. 그땐 정말 많이 아팠었거든요. 벌에 쏘이면 정말 아주 아프죠. 그리고 이 벌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꿀벌에 관한 것인데요. 꿀벌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꽃에 있는 꿀을 가져가면서 꽃가루를 몸에 묻혀서 이 식물들의 씨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이 바로 이 꿀벌입니다. 전 지구에서 생산되는 이 농작물의 약 3분의 1이 곤충의 수분 활동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무려 80%가 꿀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꿀벌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꿀을 주는 아주 귀중한 존재인 이 꿀벌에게 아주 놀라운 지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 기술이라는데요. 집을 짓는 기술이죠. 여러분 벌집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벌집은 아주 구조가 정교하고 치밀해서 공간을 잘 이용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꿀벌에게서 아주 좋은 기술들을 배웠다고 해요. 벌집은 수학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재료를 연구하는 사람들, 또 특히 이 비행기의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과학자들에게 이런 좋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구조 연구자들은 비행기를 만들 때 재료는 절약하고 비행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벌집식 4.2층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벌집을 보고 본따서 만든 구조물인데 이런 구조물은 속이 꽉 찬 구조물보다 오히려 더 강하고 그리고 무게도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훨씬 가벼워서 이제 비행기가 잘 뜰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나 열을 격리시키는 기능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벌의 집을 짓는 지혜를 통해서 생활에 적용한 사례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어반하이브라는 건물입니다. 강남 신논현역에 가면 볼 수 있는 큰 빌딩인데요. 이 건물 외벽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한번 누구든지 이제 이 건물을 한번 보면 아마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그런 특이한 디자인의 빌딩입니다. 이 건물은 모양도 참 세련되고 특이하지만 이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디자인과 튼튼함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매우 뛰어난 건축 방식이어서라고 합니다. 벌집 구조로 지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짓는 데는 콘크리트가 필요하죠. 이렇게 벌집 구조로 건물을 지으면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를 아끼면서도 또 의외로 무게를 분산시켜서 더 튼튼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건물이고 또 유명한 건물입니다. 건축학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건물을 짓는 지혜가 꿀벌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의 건물을 벌집 구조, 영어로 허니컴 스트럭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중과 충격을 분산시켜 완화하는 벌집 구조는 알려져 있는 집을 짓는 방식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재료가 적게 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F1, 그러니까 포뮬라 1 경주용 자동차입니다. F1 대회라는, 포뮬라 1 대회라는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습니다. 레이싱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만큼 사고가 흔한 곳이 많지 않다고 하네요. 사고 장면을 이제 직접 목격하면 그 충격이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총알처럼 달리던 자동차가 심각한 경우는 과자 부스러기를 연상케 하듯 산산조각 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산산조각 난 자동차 속에서 구출된 이 레이서들은 멀쩡히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관중석으로 손을 흔들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 비밀은 바로 이 F1 자동차의 운전석에 있다고 합니다. 운전석 전체를 하나로 일체화한 모노코크 구조로 설계해서 물리적 충격에 대한 이 대응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바로 벌집 구조로 구성된 이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한 것이 바로 이 F1 경주용 자동차 머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벌집 구조는 지구상에서 이 중량에 대비해서 강도가 가장 센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벌집 구조로 구성된 알루미늄 패널에 탄소 섬유를 코팅해서 이제 내구성을 아주 크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F1 머신의 운전석 윗면은 7.5톤, 그리고 이 측면에는 3톤의 충격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자, 벌집의 구조에서 나온 지혜가 참 대단하죠. 이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안전성은 벌집 구조에서 나온 지혜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꿀벌에게서 지혜를 배운 사례, 단열재를 한번 볼까요? 집에 보면, 특별히 한국의 시골집에 보면 보통 장판 밑에 이 찬 기운이 올라온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단열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이 단열재라는 벌집 모양을 사용해서 효율을 높인 단열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닥 부분은 압축된 단열재로, 그리고 위쪽 모양은 벌집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벌집 모양이 열 반사 공간을 만들어서 압축된 단열재가 갖출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단열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벌집 모양을 딴 로이 단열재라고 하네요. 한 겹으로 된 열반사 단열재 한 개를 벌집 모양으로 만드는 기술로 해결했다고 하는 사례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사례인데요. 가구 회사 몰테니입니다. 몰테니라는 회사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명품 가구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 생각하면 어떤 회사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삼성, LG 그런 회사들이 떠오르시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디자인 개혁을 위해서 이제 벤치마킹 대상으로 언급한 회사가 몰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몰텐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디자인을 개혁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가는 데 있어서의 아주 좋은 역할들을 했던 그런 가구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가구 회사는 고가의 디자인 가구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몰테니는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명품 가구 업체라고 합니다. 이 몰테니는 이 벌집 모양의 알루미늄을 최초로 가구를 만드는 데 적용했다고 합니다. 책장이나 옷장의 이 몸통에 벌집 구조의 알루미늄을 넣게 되면 나무의 형태가 변형되는 걸 막아서 내구력이 높아진다는 과학적인 근거로 이 가구에 벌집 모양을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벌집 모양의 알루미늄을 가구 안에 넣는 것이 아주 널리 쓰이고 있어서 이것을 최초로 시도했던 이 회사가 가구 업계에서는 혁신자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벌집 구조는 비행기, 또 인공위성, 고속기차 KTX, 또 유아용 카시트, 또 놀이매트,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는 골판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꿀벌들이 이렇게 집을 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꿀벌들이 집을 지을 때 고려할 만한 사항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벌집은 쉽게 망가지지 않게 튼튼해야 하고 꿀을 저장할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재료 안에서 공간도 최대한 넓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수학적으로는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도형은 원입니다. 그러나 원으로는 여러 개를 이어붙이면 틈이 생기고 이 틈 사이에 이물질이나 물이 들어가면 집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원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틈새 없이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면, 이 틈새 없이 만들려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모양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삼각형은 같은 크기의 공간을 만드는데 2배나 재료가 많이 들고 또 너무 무거워서 이 나무에서 벌집이 떨어질 수 있게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은 이 공간은 넓게 사용할 수 있더라도 튼튼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금방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정육각형은 튼튼하기도 하고 이 재료에 비해서 공간도 좁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세 도형 가운데서 가장 넓은 면적의 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더 많이 꿀을 저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꿀벌들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 가장 적합한 모양은 바로 정육각형 모양이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꿀벌의 집은 육각형 모양의 방들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 벌집에 있는 육각형의 모양의 방은 두께가 0.1m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주 얇죠. 꿀벌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 안에 꿀을 저장하면 이 벌집 자체의 무게의 30배나 되는 꿀을 저장할 수가 있고 또 육각형 모양의 방들이 위로 조금씩 올려져 있어서 그래서 꿀이 바깥으로 전혀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어떨 때는 무섭기만 하고 또 두려웠던 존재였던 꿀벌이 그리고 그냥 작은 벌레라고 여겨졌던 이 벌들이 이렇게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세기의 첨단 과학들은 꿀벌들에게서 나온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속열차 KTX도 또 F1 머신도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꿀벌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노트북에도 사용된다고 하니까요. 자, 이 꿀벌이 아주 이런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지혜를 누가 준 걸까요? 꿀벌들이 연구하다가 스스로 알아낸 좋은 방법일까요? 한 6,000년쯤 진화하면서 꿀벌들이 머리가 좋아져서 집을 이렇게 지으면 잘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꿀벌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또 잠언 2장 6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말하죠. 사람이 아무리 자동차를 잘 만들고 비행기를 잘 만들고 기차를 잘 만들고 인공위성이라는 위대한 발명품까지 만들어냈다고 해도 그 안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기초가 되는 이 지혜는 바로 꿀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잘못된 계산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환란의 때가 지나고 칠재앙도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또 이 세상에 많은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살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아주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가슴이 벅차지 않으시나요? 자, 우리의 사람들이 만든 작품보다, 모든 작품보다 더 큰 작품을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지 않나요? 자, 우리 사람들이 만든 어떤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만들 수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에서 나온 그 지혜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를 읽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